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1일부터 4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는데 네네.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이죠. 네네. 그런데 이 4세대 네. 실손보험 이 자체가 뭐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실손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99년에 처음 나왔어요. 지난해 말까지 보니까 3,9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뭐 다들 하나씩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4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세대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겠죠. 네. 네. 앞에 3개의 실손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4번째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 손익은 2조 5천억 원대 손실이었습니다. 손실. 네, 쉽게 말해서 네. 보험사들이 2조 5천억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수치가. 1분기 손실도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1분기에 132.6%, 2020년 135.5%였는데 또 올랐어요. 올해가 또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이 손해율이 130%다라고 하면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130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른바 손실이 크다라는 거네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야, 지금 이런 구조로는 우리는 팔수록 적자다. 이러면 우리 더 이상 못 판다라고 하니까 금융당국이랑 나서서 이 구조를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처음 나온 그 1세대 그 보험이 2009년 9월까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세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구조를 바꿔줬거든요. 근데 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보험사들이 이거 적자다. 우리 또 힘들다 이러니까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팔았어요. 그래서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를 팔았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얼마 된 건 아니네요. 3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세대가 유지됐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2세대, 3세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이 7월부터 나오는데 벌써부터 약간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뭐 어렵다. 그러니까 회의론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 회사 입장에서? 네, 보험사들 쪽에서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4세대 실손의 큰 틀에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 보험료를 내는데 사고가 많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무사고면 보험료 깎아주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도수치료 같은 거 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면 다음 해에 보험금을 확 올리고 보험료를 병원 많이 가서 많이 치료받으면 보험료 올리고 만약에 병원 이용 안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는 건데요. 약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리는 건 확 올리거든요. 내리는 건 찔끔 내리고 5%. 올리는 건 100%, 200%, 300% 올리거든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올릴 땐 확 올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주유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올라갈 때 확 올리고 모든 가격이 다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죠. 제가 아까 4세대 실손. 아까 안 가면 깎아주고 많이 가면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구조를 급여, 주계약,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에 보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급여가 주계약이고 비급여는 무조건 다 특약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요. 필수 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는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이든지 할증을 하든지 아니면 안 갔다 그러면 할인을 하든지 하는 것이 골자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모두 가입한다라고 하면요. 보장 범위는 종전과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질병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번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한 유사하게 1억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뭐 불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서 보장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거 말씀드렸고요. 보장이 확대되니까 좋은 거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4세대 실손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요? 앞에 나왔던 1, 2, 3보다 보험료가 싼데 그래요? 보장 범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급여, 비급여를 분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계약과 특약으로
예를 들어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만약 4세대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내는 돈도 있고 다음 내년에 보험료도 올라가고 이용할 경우. 어쨌든 이제 보험료가 싸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그 급여 항목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확대됐다는 거.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나쁜 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나빠집니까? 나쁜다기보다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근데 이거 사실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실손 있는데 계속 내기만 하고 혜택을 제가 병원 잘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앵커님 같은 분들이 네. 이렇게 가서 오늘 도수 치료 좀 받아봐야 되겠다. 비타민 주사 좀 받아봐야겠다 하는 분들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가야 됩니까 이제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 네.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제가 이제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은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요. 앞서서는 그냥 가서 받으면 돼요. 근데 매 10회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횟수를 제한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 왜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실손 있으세요라고 하면은 네네. 그냥 계속 뭐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사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곤하니까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뭐 탈수 현상이 정말 있다거나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불필요한 의료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비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현재는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요.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예요. 근데 4세대에서는 무조건 20%,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30%. 네. 그리고 통원 진료비 공제 금액이 급여는 10,000원, 비급여는 30,000원. 이렇게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네요. 급여 비급여 확실히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할증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많이 이용하면 그렇죠. 할증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해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탔어요. 그러면 저는 3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면 4등급이고요. 네. 300만 원 이상이면 5등급입니다. 100에서 150만 원이면 100% 할증. 그러니까 2배로 오릅니다. 보험료가. 만약에 300만 원 미만으로 썼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으로 썼다라고 하면 200% 할증.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 냈으면 3만 원 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10만 원 냈으면 300만 원 이렇게 되는, 3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할증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숫자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 지급 보험료가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똑같고요. 만약에 비지급 보험료를 안 썼다. 네. 라고 하면은 5% 깎아줍니다. 5%. 네. 근데 이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할증이 적용되는 3에서 5등급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비급여 보험료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전체 가입자의 1.8%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그러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은 도수 치료받고 비타민 주사 맞는 분들을 앵커님이 다 도와주고 계신다고. 도와주고 있네. 그러니까 1.8%의 보장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가 되는 너무 거거든요.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네요. 아주 극소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손해가 너무 크게 맞아요. 발생한다 이런 거. 아까 130%. 사실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이게 보험사들이 계속 이러다가 우리 적자 바꿔줘라고 해가지고 4번 바꿔서 이번에 4번째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세대 실손을 이제 우린 안 팔 거야 이제 라고 한 보험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팔아봐야 이거 돈 안 되니까 그냥 안 팔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15개 보험회사만 4세대 실손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일단 0907번님 문자 주셨는데 왠지 지금 싸게 빨리 가입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인데요. 이제 질문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가입한 분들은 상관이 없나요? 이미 핵심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 갖고 핵심이죠. 계신 분들은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그거 먼저 가면 이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일단 신규 가입이 아니고 지난번에 들고 있었던 분들이요. 이걸 그러면 4세대로 갈아타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1세대 가장 옛날에 나온 거, 그다음에 2, 3세대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옛날에 나온 1세대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게 뭐냐면 1세대 같은 경우. 근데 1세대의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그 1세대 보험만 있으면
병원 가서 돈 낼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다 커버가 돼요. 많이 내는 만큼 커버를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다 이제 적용된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겠네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 기준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11,982원이에요. 4세대 보험 기준. 네. 1세대는 47,749원. 오. 네. 2세대는 24,73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000원, 막 12,000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이걸 연 보험료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4세대보다 1세대가 35만 원 가까이 더 내는 거예요.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차이가 꽤 있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진짜 내가 병원을 좀 갈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그 뭔가 보험금을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 이제 오히려 추천을 하고요. 어차피 많이 가실 분들은 조금 내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게 더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있으면 거의 돈 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1세대는 특히. 근데 어쨌든 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2030 같은 경우다라고 보면 굳이 옛날에 나온 보험을 비싼 보험을 내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3세대 실손의 월 보험료가 40세 남성의 기준으로 13,326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4세대가 11,982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이가 1,000원밖에 안 돼요. 매달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버되는 혜택과 보장 범위를 보면 4세대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병원을 안 간다고 깎아주는 것도 5%에 불과하기 때문에 3세대를 들고 있을 때와 4세대를 새로 가입했을 때 월 보험료 차이가 많아야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3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대체적인 조언이고요. 알겠습니다. 좀 짧게요. 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보험사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예 판매를 중단한 곳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곳들은 가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년 내에 이번까지는 이해하는데 통원을 한 적이 있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통원했다고요? 입원도 아닌데? 통원은 사실 감기 걸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내가 가까운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2년 내 그 기록 있잖아요. 그럼 하나생명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권 문제인데. 아, 정말이에요? 네네. 너무 까다롭게 했는데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년 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생명과 유사하게 최근 2년 내 병원을 찾은 사람도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한마디로 이제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